N라인 TV 강량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스코트 희락이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희락아,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오늘 그 촬영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밖에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희락이가 짖을 수 있어요. 그 양해 일단 먼저 구합니다. 자, 이제 희락이 인사했으니까 가자, 너는. 아이고, 희라이가 지금 살이 쪄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지금 이제 뒷다리 슬개골이 약간 조금 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 오늘은 일단은 막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지난 한 주 사이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대통령 관저에 다시 이제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저쪽 주사파 좌익들이 이제 일치 단결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뭐 여러 명이 삭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부터죠, 계속 이제 그 소위 강화문 쪽에 안국역 쪽에 이제 헌재가 가까운 그쪽에서 뭐 헌재 판결 날 때까지 계속 촛불 시위를 하고 시위를 한다니까, 이제 이들의 이제 진면목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한마디로 이제 매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얼마나 그 12.3 계엄 이후에 정말 낙심되는 그런 결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위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거는 뭐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 하는 얘기들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어제 뭘 얘기를 했냐면, 소위 저쪽에서 이제 치고 나오니까 현재는 지금 당혹스럽게 이제 소위 스스로 이제 계획했던 초기에 그 파면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접어두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이 저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힘당이 국회의원 모두 이제 소위 사표를 내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헌법에 소위 국회의원이 200명이 이제 되지 않은 3분의 2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의원들이 103명이니까 다 103명이 소위 그 사퇴를 하면 총선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참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좌익 세상이 된 데에 일조를 한 건 누구냐면, 소위 이제 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으로 이어지는 소위 자칭 보수라는 이 사람들의 소위 좌익들을 향한, 마치 그 북한 공산당이 내려 인민군의 오열처럼, 그렇게 이제 이중대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했던 것이, 이제 이 나라가 이만큼 타락하고 몰락하게 되는 정신세계가 붕괴되는 그런 데 상당히 일조를 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겠죠. 저 윤상현이라는 그 괴물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책으로 이제 우리 쪽에서도 결집을 해서, 저쪽이 이제는 뭐 보십시오. 뭐 처음에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김경수나 김부겸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기지사 하는 누구죠? 이동연, 이런 친구들이 뭐 살짝 이제 뭐 너무 한쪽으로 지난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완전히 그 소위 비명 행사를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걸고 넘어지고 뭐 이런저런 비판을 했는데, 보십시오. 헌재가 흔들리고 이러니까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전부 다 김경수는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 그 파면하라고 지금 단식에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같이 지금 다 같이 덤빕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위 그 진 내면은 그렇게 수직적 구조로 해가지고 소위 곳간에서 인심 날 때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엔티도 넣고 대응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재명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거를 파악을 하고 절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실한 정직한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 우리가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전부 이용당해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이제 나라의 그 권력 체제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당이 돼버린 정말 거의 지금 좌익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국힘당들도 이제는 체제 전쟁이다, 체제 탄핵이다. 대한민국 체제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반대한민국 세력이다라고 나왔으면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 또 행동은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참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바인데 뭐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둘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 친구들을 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고삐를 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소위 그 윤석열 구속에 대한 구속 그 수사에 대한 그게 이제 해제돼 가지고 이제 석방돼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헌재에 소위 뭐 헌재가 좀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피크에 와 있기 때문에 저쪽이 대동단결해 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몰아붙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작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헌재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소위 그 불법적인 또는 비상식적인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서 그 재판도 이제 평의도 재개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가능하다면은 관저에서 뭐, 그런 다른 뭐, 정치적인 아주 굉장히 민감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대국민 선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제 기억에 뭐 온몸에 닭살이 되는 그 장면은 뭐냐면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체포조를 보냈는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운 데다가 눈까지 왔는데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밤을 새면서 꼭 마치 그 군대에서는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눈 맞은 상태에서 그렇게 밤을 새고 있는 사진을 봤을 때 2차 대전 때 소위 그 연합군의 이제 미군의 101 특전단 공수 특전단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독일 진영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돼 가지고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거기를 사수한 전투가 벌지 전투라고 있거든요. 그 겨울에 그때 그 미 해병 특전사단들이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맡은 지역을 사수해내는 그 장면이 같이 연대가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자유애국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살려냈고 자유애국 시민들이 문재인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살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국민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만에 하나 헌재에서 대통령을 소위 그 파면시키거나 탄핵할 경우도 대비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 국힘당에서 지금 이제 뭐 조기 대선을 한다니까 거기에 뭐 희희낙낙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상한 아무튼 요괴 인간들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설사 그들이 정권을 어떻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조기 대선이 나서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들이 설사 대통령직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좌익 주사파 김일성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복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 연장될 뿐이지 결국은 소위 뭐 요새 잘 얘기하는 냄비 속에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끈하게 있다가 그건 나중엔 익어 죽는 것처럼 점점 대한민국은 고사당하고 익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종북, 종중, 주사파, 김일성 민족주의자,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시간만 연장될 뿐이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단호하게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더라도 그때에 또 다른 응징을 할 수 있는 소위 대우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소위 그 고삐를 놓쳐버리면 만약에 그때 이제 그렇게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선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우리 우파 자유애국 시민들이 500명이 이제 지금 삭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힘당의 윤상현이부터 해가지고 한 몇 명이 릴레이로 헌재 앞에서 이제 소위 단식 논성을 한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국힘당의 뭐 완전히 그 공식 노선은 뭐 그 투권이라 그러죠. 쌍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하고 권영세하고는 그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하지만 국힘당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저희 좌익 더불어민주당처럼 저런 반문명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아마 한 10년, 20년 전에 했으면은 그 상식적으로 막 먹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완전히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한가한 소리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은 이제 더 고삐를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변호사들도 차기현이나 도태우 정도는 싸울 줄 알고 뭐 저쪽 진영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라 괜찮은데 얼마나 그 기존의 대통령 옆에 있는 석동현이나 이런 변호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제 윤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약간 고삐를 늦추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도태우나 차기현 변호사들 이런 이유보다는 자기 이제 척근 이제 기존에 이제 소위 기득권층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좀 더 큰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단계가 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절대로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뭐 TV조선 소위 9시 뉴스에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구미권에서는 뭐 이런 어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소위 그 석학들이 여러 가지 책들을 냈죠. 근데 이제 지금 요새 이제 대한민국 언론에서 특히 이제 뭐 보수 언론이라는 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 한 권이 뭐냐면은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스티븐 어 리비스키라는 교수가 쓴 정치학과 교수죠. 소위 How Democracy Dies 그 2018년에 나왔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하는가 하고 이제 영국의 리즈 대학에서 이제 사회심리학 교수를 하고 있는 스티브 테일러라는 교수가 이제 2022년에 Disconnected라는 그 초단절된 사회, 초단절자 뭐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한국에 다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어떤 제목으로 번역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떠들어대는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딱 두 가지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근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저자가 책이 뭐냐면
소위 그 스탠포드 대학 교수를 지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아이덴티티 폴리틱이에요. 정체성 정치. 그러니까 이제 이세 학자들의 공통점은 다 뉴욕 타임스가 이제 주관하는 베스트셀러 책들이라는 것이고, 그 워싱턴 포스트보다 뉴욕 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가 했다. 굉장히 진보 좌파들의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책이다 하는 이제 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진보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나라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게 뭐냐면, 보수 우파에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학자 중에 이들에 대한 책들을 묶어서 한 문태기로 이제 논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냥 이제 진보 좌파 진보적인 학자들이 쓴 거고, 또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 어떤 변화된 세상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리더의 형태. 도널드 트럼프가 또 공통적인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보 쪽에서 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그 리더십 형태를 보고 쓴 책. 그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된 게 소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하는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는 게,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스티븐 레빈스키 그 소위 그 How Democracy Die 쓴 친구보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이제 리즈 대학은 그 제가 있었던 뉴카슬 대학 밑에 있었던 영국 대학입니다. 근데 뉴카슬이나 리즈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다 일부 리그 축구를 아주 잘하는 동네입니다. 뭐 이것도 옆으로 샌다. 근데 아무튼 그 스티브 테일러 교수는 사회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이 현재 데모크라시가 위기에 있는데 왜 이 데모크라시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소위 How Democracy Die에 대한 그 레빈스키도 소위 리더의 문제다라는 걸 집었고, 그 다음에 스티브 테일러 교수도 이것도 리더의 소위 퍼스널리티의 문제다라는 걸로 이제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소위 하나는 이제 사회심리학이고 하나는 소위 정치학자, 커런트 이슈를 다루는 정치학자인데, 가장 설득력 있게 들어가는 소위 그 저술은 고전을 인용해 가지고 그 고전에 따른 소위 그 현상에 대한 적용, 그걸로 해서 이제 재해석을 시키는 게 굉장히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제 아이덴티티 폴리틱,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소위 그 플라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홉스, 그 다음에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아이덴티티 폴리틱의 그 왜 아이덴티티 정체성 정치가 이렇게 확산되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등장하는 이런 사회가 왔냐 하는 것에 대한 고전적 해석을 쫙 됩니다. 그 전에 썼던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제 소위 The End of History and Last Man, 그러니까는 소위 역사의 종말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 인류라고 쓴 그 책도 보면은 아주 소크라테스 시대 때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현대 철학에 있어가지고 현상학까지 다루는 굉장히 고전적인 아주 내공이 깊은 책이었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떤 지금 얘기했던 소위 그 스티브 테일러나 스티븐 레빈스키보다는 훨씬 내공이 강한 후쿠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후쿠야마가 얘기한 건 뭐냐면 소위 이제 플라톤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간이 갖는 하나의 욕망 중에는 플라톤의 이제 대화에 나오죠. 뭐냐면 이제 신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그 뭐 로고스 같은 거죠. 아직 신이 있는 양심을 가진 로고스, 이성에 대한 그런 어떤 동경, 욕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진짜 이성으로부터 육체적인 관계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에로스가 있는 거고, 그 세 번째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위 욕망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 말로 티모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에로스, 티모스, 티모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이 그럼 뭐 고대, 중세, 근대에는 없었나? 있었죠. 근데 이게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창궐을 해가지고 왜 그러니까는 소위 그러니까는 뭐 성소수자라든가 이민자라든가 뭐 피난민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저런 뭐 사회적인 약자, 장애자 이런 뭐 이런 호모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다 그 받아들여지게끔 되는 그런 이제 뭐 마이너리티 로라든가 또는 뭐 소위 폴리티컬 컬렉티니스 PC라든가 어제는 또 뭐 KBS 시사기획장에서 이제 그 아동들의 이제 성교육 문제로 이제 소위 좌우부를 가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와, 아무튼 그 소위 뭐 유네스코가 정한 그 comprehensive sexuality, 그러니까는 복합적인 성에 대한 교육, 이거는 먼저 애들 그렇게 시켜놓으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얘기할 건데 그 지금 얘기했던 새 책의 그 대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나는 그 지도자 형상 중에 그리고 이제 지도자라는 게 뭐 꼭 정치 지도자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각처에서의 이제 지도자 형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을 하지 못하는 소위 그러니까는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척은지심,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종교에서 얘기하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살펴라, 이 척은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영혼을 가진 양심을 가진 인간들이 인류사에서 공유해왔던 그런 어떤 소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하고 그런 애정을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나르시시스트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외의 모든 환경, 인간, 부모, 자식,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연쇄살인자들이 다 사이코패스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흠집을 내고 모욕을 하고 창피를 주고 하더라도 연민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물들이니까. 마치 이 테이블처럼 내가 테이블을 쳐도 테이블은 아프다, 뭐 좋다 얘기를 못하는 감정이 없는 하나의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그 소위 이 사상적인 이제 진화가 이제 쭉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드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인간이 선하냐, 인간이 악하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뭐 에드먼드 버크나 이제 뭐 이후에 이런 학자들은 성악설에 굉장히 많이 귀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 진보 좌파적인 아주 이제 이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제 선하게 태어났는데 소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과 증오와 이런 불만에 의해서 사회가 아주 굉장히 타인을 억압하는,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원초적인 어떤 선함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이제 얘기를 특히 진보 좌파들은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원형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장자크 루소잖아요. 장자크 루소. 그러니까 불평등 기원설 또는 뭐 이런,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소위 그 토탈 윌은 이제 장자크 루소의 제너럴 윌, 일반 의지를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토탈 윌은 그건 바로 토탈리테리아니즘으로 전체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각성된 시민과 국민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의지, 그것을 이제 일반 의지라고 보고, 일반 의지에 속하는 그런 이제 사회 속에서의 어떤 뭐 개혁 이런 거를 이제
루소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일반 의지가 이제 저희 전체 의지로 오해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기원이 되고 프랑스 혁명은 특히 이제 혁명 정부가 로베스피에르가 토탈 윌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혁명은 위대하고 인민의 의지 전체 의지는 위대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사상이 지금 이제 소위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전체주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 그 다음에 경제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이제 하나의 교두보가 된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달리 해석하는 일반 어지나 이제 사람의 어떤 개성과 그 어떤 사람의 소위 그 신으로부터 받은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소위 계몽된 인간, 요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주가 죽고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두 가지의 이제 저쪽도 공산주의도 공화국이라 그러는 그거는 왕이 다스리지 않고 국민의 이제 소위 선출을 받은 아무튼 지도자가 나와서 다스리니까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공화국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DPRK도 공화국이고 인민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게 이제 맞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도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인식이 될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소위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굉장히 이제 엔티 그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타협을 보고 이거 아닌가라고 한마디로 이제 딱 요약을 해야 되니까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이제 1조, 2조에 붙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 공화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누누이 이제 제가 하는 지금의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를 자유민주주의 이건 제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위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정치 체제가 혼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세 가지가 같이 굴러가는 건 쉽지 않은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히랍의 직접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 히랍이 직접 민주주의 해가지고 스파르타에도 망하고 완전히 로마에 점령당해가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타락한 히랍의 직접 민주주의가 체제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갖고 하거든요.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주의는 소위 1789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나왔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만 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인민의 정서는 어쨌어요?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한 급진적인 피바람이 부는 그런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했단 말이에요. 위험했는데 소위 민주주의 자체가 소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이라는 걸로 같이 붙으면서 소위 개인을 강조하는 영국의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재산과 생명권의 보장, 개인의 행복 추구권, 존 로크잖아요. 그 자유주의와 결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민주주의가 소위 다수결을 요구하고 인민의 어떤 그 소위 다수결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소위 폭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대중이 그런 형태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자가 돼가지고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알렉시스 토코빌이 얘기하듯이 100% 인민 독재로 가는 거예요. 데모크래틱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데스포티즘 전체주의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 소위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서로 같이 붙기가 힘든데 그 결국은 이제 소위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국민 주권을 형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하나의 도구적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해서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유주의가 원상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주의가 거대한 모금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라는 약간 장애끼가 있는 인간을 등에 업었어요. 등에 업다 보니까는 걸어가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공화주의라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형태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건 이제 내 얘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사리 가는 게 이제 하는데 이제 소위 굉장히 지금 이제 책 세 권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하고 옆에서 자꾸 전화벨도 울리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저 희락이가 찢어대고 하니까 좀 정신이 산만합니다만은 정신을 차려 가지고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냐 하면은 소위 어, 자유민주주의도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는 1920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이후에 굉장히 보편화되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데모크라시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자유주의면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민주주의면 데모크라시, 그 다음에 공화주의면 리퍼블카니즘이라고 따로따로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새 체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정치 형태가 혼합 정치 형태로 뭉쳐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후에부터 이제 그렇게 하나의 뭉뚱그린 단어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변하죠. 변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소련이 멸망하고 저쪽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이 멸망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유주의가 변화된 소위 자유지상 최고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또는 이제 인권도 이제 소위 휴머니즘 인권을 주장하는 휴머니테리아니즘 인권 최고 지상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면서 소위 그 얘기 하려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고대, 중세, 근대에도 인간들이 소위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티모스는 존재했어요. 근데 전 근대 사회에서 이제 계급 사회에서 보십시오. 계급 사회에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상한 그 인권을 주장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이코패스형의 이제 그 정치 지도자가 막 나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상만은 아니고 옛날에도 인간은 그 사이코패스형, 나르시스트형 인간들이 많이 났어요. 났는데 전 근대형 사회에서는 그 계급 사회 내에서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소위 계급이라는 그 계급 사회라는 그 지도 강령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쌍놈이 양반 행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태어나도 뭐 빨리 죽거나 벌을 받거나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는 지금 21세기에 막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 옛날에도 인간은 그 사이코패스형이나 나르시스트형이나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마키아벨리를 얘기를 하는데 마키아벨리를 또 잘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자니까 그러니까 디스커넥티드한 스티브 테일러 교수가 세 가지 형태가 이제 지금 나타나서 지금 21세기 정치 지도자로서 나타난 이 세 가지 형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망하게 만들고 굉장히 지금 전 세계를 소위 문제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고 한 건데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어떤 지도자가 이제 소위 하나가 이제 사이코패스형이고 하나가 이제 자아도취형, 자기사랑형, 나르시스트형이고 세 번째가 이제 마키아벨리형이다. 막 그냥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를 밝히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데 그 마키아벨리를 이제 사회심리학자에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마키아벨리 책을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뭐 한 열댓 권 되는데 전 세계에는 한 700종류의 마키아벨리즘이 있어요. 근데 마키아벨리즘이 너무 다양하고 어렵고 하니까 보수 우파들은 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완전 안토니오 그람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익들은 뭐 툭
하면 마키아벨리 얘기해가지고 마키아벨리가 사악한 존재라 아무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악한 형태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친구도 이제 진보 좌파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의 이제 아이 그 뭐죠? 저기 사이코패스하고 나르시스트 그다음에 마키아벨리를 비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키아벨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대인배였고 얼마나 이제 자기 조국 피렌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정치 사상가였나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방편으로서 이제 이펙티브 트루스 진리는 있다. 진리를 추구를 하는데 가장 그 시대와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진리를 추구해라 하는 게 이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그 키워드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뭐 군주론에 나타난 사자와 여우의 어떤 그런 힘과 모략 이런 걸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키아벨리를 그렇게 이제 소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종의 사이코패스형이죠.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소위 인권 최상주의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자유 지상 최고주의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뭐 이제 소위 좌익들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련이 이제 멸망하고 뭐 그 전부터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사회주의 차원에서의 그 경제적인 그 빈곤함은 뭐 굉장히 이제 차별화된 거고 해갖고 이제 쭉 올라가서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이제 등소변 개혁 개화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원탑 시스템이 되는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왔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위 자유민주주의 내에 있는 좌익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소위 이제 소련이 있을 때는 소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을 주체로 해서 그러니까는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역사 결정론에 있어가지고 자본주의가 타락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소위 그 유토피아적인 공산사회가 온다는 게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역사 결정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소위 그 프롤레타리아나 농민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폭력 혁명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혁명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소위 그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려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국가적인 이해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잘 다스리고 배려하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야 국가도 번성을 하니까 그렇게 한 것 중에 제일 소위 이제 근대 국가와 현대 국가가 딱 구별되는 한 장면인데 뭐냐면 그게 뭐냐 복지제도의 그 확대예요. 복지제도. 그러니까는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아주 건설하는 잘 사는 이제 성장하는 국민들이 잘 살아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국가의 기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닦고 도로 닦고 댐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못 사는 사람 서민들에 대해서 복지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막 횡폭해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못 살고 못 입는 사람들이 플로레타리아들이 뭐 농민이나 노동자겠죠. 그들이 이제 거기에 붕괴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 내 가지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복지도 가고 이런저런 뭐 요새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지하철도 좋고 얼마나 뭐 저기 뭐 양로원도 좋고 고속도로는 다 돼 있고 얼마나 이거 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사회적 약자로 갔어요. 약자로. 그런 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는 이제 요새 뭐 보니까 어제도 뭐 그 성교육 문제 하면서 아유 저 아무튼 참 특히 이제 소위 앞서가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뭐 유럽 이쪽에서는 성인지 지수인가 뭔가 아무튼 뭐 그러니까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내리는데 그 이미그레이션 카드를 주잖아요. 이제 그걸 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섹스란이 있어요. 이게 남자냐 여자냐. 근데 이게 섹스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퀘스천이 뭐냐면 What is your recent
섹슈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가 느끼는 성 감수성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가 왔다 갔다 하나 봐. 그러니까는 이런 개팍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미그레이션 카드에 적어라 하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 그런 식으로 자액들이 이제 확대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난민도 무조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못 사는 사람 보호해야 된다. 장애인의 캐릭터가 있고 인권을 다 보호해야 된다. 하니까는 사회적 약자, 호모, 뭐 뭐 여자, 남자끼리 싸우고 뭐 아무튼 간에 이런 복잡 다단한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체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전에는 뭉뚱그려 가지고 자본가,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 그다음에 국가, 사회 이런 게 있는데 싸우고 대응하고 그러니까 뭐그 논쟁을 해야 될 사회적 사건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예요. 그 답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요새 뭡니까? 포스트 트루스 하는 진리도 없다. 진리 이후를 탈진리를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리스가 망하는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의 말기에 소피스트들이 했던 그 궤변들이 각 섹터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스티브 테일러 교수가 디스커넥트, 그러니까 디스커넥티드 된 완전히 초단절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초단절된 사회도 누군가가 선출이 되고 통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형태의 지도자가 나오느냐? 스티브 테일러 교수는 세 가지 형태의 아주 몹쓸 놈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소위 뭐 사이코패스 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르시스트 형이 나오고 마키아벨리 형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딱딱 구분이 안 되고 하나가 뭉뚱그려져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뭘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 보십시오. 뭐 이재명이 같은 경우 사이다 발언을 하잖아. 특히 이제 뭐 트럼프도 이제 뭐 이제 그 이런저런 어떤 소위 그렇게 헷갈려져 있는 정체성을 한 칼에 나누려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강한 의조로 자기를 따르는 동조 세력을 끌고 와서 그렇게 해서 힘으로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카멜라를 이기고 카멜라가 다 이긴다고 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그냥 디스올가나이즈드 해가지고 전부 아이덴티티를 주장하는 밤하늘에 별만큼 많은 애들이 다 카멜라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를 믿는 그 지지하는 세력 하나가 꽉 뭉쳐가지고 그 밤하늘에 별만큼 많은 카멜라를 지지하는 디스올가나이즈된 사회적 섹터를 다 눌러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쪽에서 보는 이제 이런,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지금 극우가 막 득세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는 건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뭐 지금 뭐 이렇게 TV 조선이나 뭐 KBS나 뭐 이런 소위 하우 데모크라시 다이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스티브 테일러가 얘기했던 디스커넥티드라는 책을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아니냐. 지금 트럼프 문제도 있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사파 김일성 민족주의 좌익 세력들은 진보 좌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예를 들면 구한말의 위정척사파하고 비슷한 놈들이라고. 완전 수구 꼴통인데 수단과 방법을 지금 스티브 테일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소위 막 우리도 영향을 받지. 왜 안 받겠어? 우리도 지금 젠더 문제가 막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뭐 PC 문제가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덜하지. 하지만 그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주사파 김일성 민족주의자들이 도구적으로 아주 아리송한 걸 써가지고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추종하도록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상이 어떻게 났어? 지금 보니까는 우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 소위 그 페이크 뉴스를 날른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한번 지난주에 했던 그 추정 60분 KBS 이놈들도 참 못된 놈들인데, 그러니까 딱 나타난 범죄적 현상, 잘못된 현상만 얘기하는 게, 그 현상을 만들어냈던 원인이 어떻게 기인이 된다는 건 한마디도 안 하고, 보수 우파가 서부 지방법원을 난입하고 두드려 부신 그 폭군, 그다음에 지금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내는 우파 유튜브, 요것만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열을 받고 얼마나 헷갈렸으면 그런 유튜브들한테 한 달에 뭐 거의 뭐 60만 원, 70만 원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다 이놈들한테 털려가지고 정말 이거 완전히 뭐 그러니까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진찌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하면은 기동전을 해가지고 지금 기동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수단으로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야. 지금 시민사회를 이용해가지고, 시민사회 우리나라 없어요. 법치도 지금 다 망가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민사회를 명분이 그런 거야. 이용해가지고 체제를 완전히 디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반대한민국 세력들이지. 그렇게 해나온 아이들에게는 딱 척 잡히는 증거들이 적단 말이야. 근데 어마어마한 빙산을 갖고 있죠. 다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순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온 우리 자유애국 시민, 국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할 줄을, 대응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거를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놈들도 다 비슷해. 더 못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오죽하면 스카이데일리에서 그 페이크 뉴스를 날렸겠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도 안 나는, 한마디도. 지금 이제 막바지에 그렇게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지난 10년 동안, 2013년 그 김어준이 만들었던 낙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업무와 이런저런 기획 작품에 의해가지고 조작과 이런 공작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냔 말이에요. 10년도 넘잖아요. 그게 이제 자각을 하는 거야. 그 순박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저 인간들이, 저 악마들이 우리 이렇게 만들었구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서부지방법원 들어가는 전부 폭군, 아주 막 극우, 아주 미친놈, 낫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유튜브 페이크 뉴스를 지원하는 우리 선량한 우파 시민들한테는 완전히 저기 놀아나가지고 저놈들이 완전히 사이코, 지네들이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형 이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 그럽니까? 폭군, 폭우, 완전히 사이코패스형 리더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언론 방송에서 사이코패스형 리더를 얘기하는, 트럼프를 얘기하는 소위 스티브 테일러 교수가 쓴 디스커넥티드라는 책이 2022년에 문재인 말기에 나왔죠. 그게 나오는 거야. 왜? 조중동에도 밑에 있는 언론 하는 새끼들은 전부 다 민원전에 들어가 있는 좌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주 기가 막힌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명분 하에서 지금 완전히 프레임을 세워 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시민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근데 내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이 대한민국 내전 중 1, 2, 3, 4군을 쓴 이 강량이라는 저자가 보는 지금의 형국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가지고 떨어질랑 말랑 하는 상황.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이 고삐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지금 막 굉장히 오늘 뭐 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좀 약간 두서가 없는데, 그런 사회가 돼 버렸어요. 지금 뭐 스톡홀름에서 이제 뭐 테러가 나고 서구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전 세계가 지금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데인데 지금 책을 세 권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대학 때 이제 학사 석사할 때 읽었던 어렵게 구했던 책들인데 하나가 이제 두 권이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정치 질서라는 하나, 둘, 이게 사무엘 헌팅턴 교수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루시안 파이 교수가 쓴 아시아의 소위 전제주의, 아시아의 폴리틱을 어떻게 이해할까? 아시안 폴리틱, 아시안 파워 앤 폴리틱스, 권력과 아시아 정치라는 우선 MIT 교수님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쓴데 뭐냐면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이 안에서 이게 이제 시대적인 어떤 반영이 있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기꾼들이 많이 나는데 특히 그 사기꾼, 정치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정치 사기꾼들의 특징은 딱 두 개다. 뭐냐면 스무스 토킹 데빌, 아주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하면서 악마 짓하는 놈 있고, 그 다음에 스무스 스마일링 데빌, 아주 웃는 얼굴로 좋은 모습으로 사기치는 악마가 있다. 그때 이게 이제 1980년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순진무구한 시대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좌익 주사파 이 김일성 민족주의자 이들이 원래 사이코패스야. 지금 얘들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사이코패스 아니면 내로남불 아시타비 못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남에 대한 측은심과 이게 연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알고, 그러니까 남은 다 어떻게 돼? 사물이 되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체주의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전체주의자들의 공통점. 그러니까는, 소위 파시스트를 했던, 그, 소위 무솔리니나,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마오쩌둥이나, 소련의 스탈린이나,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저기 폴포트나 캄보디아 킬링 필드, 이 좌익들이 갖는 공통점도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원래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은 100% 사이코패스야.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잘 이용하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세 권짜리 책 악령에 있으면 그 주인공이 스타브로기. 스타브로기는 뭐야? 살인, 방화, 폭력, 살인, 교사, 강간, 그 다음에 뭐 오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는 잘생긴 돈 많은 귀족 출신의 청년인데 한마디로 얘가 뭐예요? 사이코패스지. 사이코패스 아니면은 그 짓을 동료를 칼로 찔러 죽이고 합니까? 못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의 모델이 된 현실에서 있던 그 소위 혁명가의 교리문답을 쓴 세르게이 네차예프 또 뭐 혁명가의 교리문답을 한번 보세요. 뭐 그냥 가족이고 피도 눈물도 없어. 다 이용해가지고 혁명적 대의를 위해서 다 소모품으로 써야 되는 거야. 세르게이 네차예프가 뭡니까? 사이코패스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지.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지금 나타나는 소위 김일성 민족주의 좌익 주사파 이런 놈들이 지금 이제 뭐 살짝 이제 뭐 어떻게 이재명이 이제 곡간에 인심나는 것처럼 윤석열이가 이제 스스로 눈을 찔렀다 그러고 이제 완전히 찬스야. 걔 하늘을 우리 편이다 하면서 이제 덥석 물었지. 그래갖고 이제 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다 보니까 이제 몰려가지고 하니까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을 꼬셔와야 되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비판을 해가지고 이제 뭐 김부겸이나 김경수나 뭐 이런 애들이 뭐 비명 애들이 비판을 하다가 지금 현재가 이상하니까 윤석열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차돌멩이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김경수가 다시 간다 그러고 윤석열 파면한다 그러고 이 사람들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간이 넘어가지고 이제 소위 이 사람들을 만든 이런 아리송한 내로남불 아시타비 우리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내다바이 사기친 사람은 누구냐? 신영복이에요. 신영복이 소위
프랑스에서 이제 포스트 모던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상적 기조를 지가 다 소화시켜가지고 한국적인 좌익 진보 사상으로 만들어서 정말 가랑비에 빚었듯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신정복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물론 뭐 이래가지고 죽었는데 그 신정복의 묘는 아직도 북한의 평양에 무슨 열사묘에 있어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었는데, 요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윤 대통령은 고삐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굉장히 큰 타이틀을 갖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